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를 정말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연인까지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이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극심한 외로움의 순간,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인간은 왜 이렇게 타인의 신뢰와 인정에 예민할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 선생님, 친구, 사회의 기대와 시선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넌 참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반대로 넌 왜 이렇게 실수가 많니?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이처럼 타인의 평가와 신뢰는 내 자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페르소나와 자기, 셀프의 갈등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란 내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면, 즉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직원,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가족 앞에서는 듬직한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페르소네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진짜 내 모습, 내 감정, 내 욕구는 점점 억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고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는 깊은 단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늘 모범생으로 칭찬받던 한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서 실수로 낮은 점수를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넌 원래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실망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학생은 단순히 슬프거나 창피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의 신뢰가 무너질 때 내면의 자기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더 열심히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며 내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고 좋은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끼면 실수할까봐 더 조심하고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어차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며 냉소와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내면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즉,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숨겨진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어릴 적 부모나 친구 혹은 사회로부터 받은 오해와 거절, 상처받은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관계에 영향을 주고 반복적으로 나를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걸음은 내 감정과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두렵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이 조금은 풀릴 수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상처 입은 자아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또한 이 외로움의 순간에 자기 연민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나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내면의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감정을 통해 더 깊은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자기 연민이야말로 외로움의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사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던 순간,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과 변화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 융 역시 자신의 이론이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들과 멀어진 시기에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 셀프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때로 가장 강력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도 외로움의 심연에 서 있다면 그 감정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진짜 나,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변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왜 이럴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놀라거나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행동, 혹은 남들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의 모습을 마주할 때 당황하고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우리의 의식, 즉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면 수면 아래 거대한 부분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내가 외면하거나 억압한 감정, 욕구, 두려움, 상처,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치밀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남몰래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당황하며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과 모습 역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의 첫걸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림자를 외면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림자가 우리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착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 질투, 슬픔, 나약함, 이기심 같은 감정을 나쁜 것,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의식적으로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늘 참을성 있고 온화한 사람이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억눌렀던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열등감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숨기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집니다. 윤근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림자를 자신의 삶에 투사하게 요된다. 즉, 내가 인정하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은 결국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왜곡된 시선, 반복되는 갈등,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는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 저 사람을 부러워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감정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이런 감정도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기 쓰기나 자기 성찰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하루 동안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생각, 혹은 반복되는 패턴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로 표현하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림자의 힘이 약해지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자기 연민과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때로는 이기적이고 약하고 실수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연민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나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칼 융 자신도 젊은 시절 극심한 불안과 혼란, 동료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진짜 나, 즉 자기 셀프를 발견했고 그 경험이 그의 심리학 이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는 결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잠재력과 창조성, 그리고 깊은 자기 이해가 바로 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를 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 그리고 더 자유롭고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비슷한 신화와 상징, 영웅 이야기, 혹은 신비한 꿈을 꾸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 읽었던 영웅 신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는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낯선 상징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집단 무의식과 그 안에 담긴 원형 아키타입 때문입니다. 자칼. 윤근 인간의 무의식이 개인의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마치 인류의 심리적 DNA와도 같습니다. 각 개인의 무의식이 개인의 기억과 경험, 억압된 감정이라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상징과 이미지, 본능적 패턴의 저장고입니다. 이 안에는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 아니마, 아니무스 등 인류 보편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 동양의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 북유럽의 신화, 현대, 영화 속 영웅 서사까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와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윤근 신화와 상징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화는 집단 무의식의 거울이자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원형적 구조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과 재생, 영웅의 여정, 어머니와 돼지, 지혜로운 노인 등은 전 세계 신화와 전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원형은 우리 꿈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꿈속의 상징은 집단 무의식이 개인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낯선 인물, 동물, 신비로운 장소 등은 모두 내면의 원형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와 상징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의미와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꿈을 꾸거나 반복적으로
길을 잃는 상징이 나타난다면 이는 내면에서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윤근, 꿈을 해석할 때 단순히 개인의 억압된 욕망이나 기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담긴 원형적 상징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 나타난 뱀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변형과 치유, 초월을 상징하는 집단 무의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화는 집단 전체의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보상 기능을 합니다.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잃었을 때 신화와 상징은 보이지 않는 나침반처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가 물질과 이성, 경쟁에만 몰두할 때 신화 속 영웅의 시련이나 지혜로운 노인의 등장은 우리에게 내면의 성찰과 조화, 초월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윤근 많은 내담자들의 꿈에서 신화적 상징과 원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깊은 동굴이나 어두운 숲을 헤매는 꿈을 꾼다면 이는 자기 내면의 미지와 마주하고 새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가 새나 물고기 같은 동물의 상징을 꿈에서 만난다면 이는 초월과 변화, 무의식의 깊은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신화와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내 삶의 길을 잃었을 때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신화나 상징을 단순한 예시이야기 혹은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치부하지만 융심리학은 오히려 이 오래된 상징들이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 성장과 자기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신화적 상징을 통해 우리는 내면 깊은 곳의 욕구와 갈등, 성장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와 상징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신의 꿈이나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상상, 관심을 끄는 이야기 속 상징들을 기록해 보세요. 둘째, 그 상징이 나에게 어떤 감정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지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셋째, 그 상징이 신화나 전설 혹은 인류 보편의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단 무의식의 메시지를 읽고 내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미 수많은 신화와 상징,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귀 기울이고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신화와 상징이 건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군가의 신뢰를 잃었을 때 그렇게 크게 흔들릴까요? 왜 어떤 관계에서는 쉽게 상처받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쉽게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신뢰란 단순히 믿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심리적 에너지이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힘입니다. 오늘은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신뢰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고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의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해 보려 합니다. 먼저, 신뢰란 무엇일까요? 신뢰는 타인에 대한 믿음이자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융은 인간관계에서 투사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 기대,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적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상사나 친구, 연인에게서 똑같은 인정과 신뢰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내면의 상처와 욕구를 상대에게 더 씌우게 됩니다. 이러한 투사는 관계에서 반복적인 갈등과 오해, 실망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넌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불안이 반복된다면 이는 현재의 상대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며 결국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왜 이토록 상대의 신뢰와 인정을 갈구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물리학을 뒤집는 첫 번째 열쇠는 신뢰의 중심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화 (individuation) 과정을 통해 각자가 자기 내면의 중심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진정한 신뢰는 내가 나를 믿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감정, 생각,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서게 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 관계에서 불안하다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하기 전에 이 욕구는 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 투사의 메커니즘을 인식하면 관계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윤근 자기 셀프와 타인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관계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솔직한 대화, 반복적인 신뢰 행동,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조금씩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과 상대에 대한 공감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재구성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내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 그리고 타인과의 건강한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오해, 실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져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안의 신뢰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관계의 물리학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새로운 신뢰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 그림자, 집단 무의식, 그리고 신뢰의 재구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 즉 영혼의 구원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종교적 의미의 신이나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더 큰 나, 즉 윤기 말하는 자기 셀프입니다. 용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는 단순히 나의 의식적 자아 에고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셀프는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우며 때로는 나조차 알지 못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윤근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이 자기와의 만남, 즉 개인화 (individuation)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의 구원자 곧 자기 셀프와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내면을 향한 꾸준한 질문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표면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을 넘어 내면 깊은 곳에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둘째, 상상력과 꿈, 그리고 예술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윤근,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이라는 방법을 통해 꿈이나 상상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대화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인물, 혹은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이나 글, 음악 등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내면의 메시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셋째, 삶의 고통과 시련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윤근, 고통은 영혼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위기나 상실, 외로움의 순간에 자기 셀프와의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을 실천하세요. 자기 셀프와의 만남은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상처, 그림자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셀프의 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자기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셀프와의 만남은 곧 나를 넘어서는 나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평화와 확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영혼의 구원입니다. 실제로 윤근 자신이 깊은 혼란과 고통, 외로움의 시기를 겪으며 꿈과 상상을 통해 자기 셀프와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심리학 이론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셀프와의 만남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성장과 진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나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내 안의 그림자와 싸우고, 반복되는 상처와 신뢰의 문제로 지쳐 있다면, 이제 내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구원자, 곧 자기 셀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 그리고 더 큰 가능성과 자유,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힘을 믿고 나를 넘어서는 나와의 만남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용기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외로움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림자와의 대면, 집단 무의식이 전해주는 신화와 상징, 관계 속 신뢰의 재구성,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자인 자기 셀프와의 만남까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 또는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칼 융과 심리학, 그리고 내면 성장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언제나 용기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